자, 안녕하세요. 수학탐정입니다. 오늘도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수학 공부의 제3법칙 배경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대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법칙 그리고 2법칙으로 순서화,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 배경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저 배경에 대해서는 딱 어감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좀 와닿죠? 이 배경화에 대해서는 사실 영어나 다른 역사나 이런 과목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영어에는 그런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수학에도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배경화란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그 공식이나 원리 같은 거, 정의 같은 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걸 포함하는 연관된 것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고양이가 날아다니는 게 있죠. 근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저렇게 깔았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책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저런 것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1997년도 자연계 22번 저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문제를 해법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일일이 노가다로 저렇게 수영도를 통해서 저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21가지가 제가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 단순히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배경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네? 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를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저 배경은 도대체 뭘까? 저게 왜 피보나치 수열일까?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아마 수학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보면 뭐 토끼 두 마리가 2개월마다 한 번씩 교배를 해서 새끼를 치는데 그 모든 토끼가 안 죽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토끼가 몇 마리일까? 아니면 검색을 해보셔도 이거는 찾아내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계단 오르기 내리는 문제 있죠? 한 칸 또는 두 칸을 오를 때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로 검색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A 또는 B가 이웃하는데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PPT가 A 또는 B가 이웃하는데 A끼리는 이웃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았을 때 저게 여러 개 문자일 때 예를 들어서 5개일 때는 이런 배열이 몇 개 나오냐 이런 것도 아마 피보나치 수열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런 그림들 있죠. 요게 정사각형 변의 길이가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온다. 자, 그래서 1.1683 이런 것을 한건비라고 하는구나. 이게 피보나치 수열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대체적으로 배경화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한다면 또 피보나치 저맛이 또 있구나. 바로 저와 같이 저런 식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점화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점화식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저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그죠? 저런 유형을, 저 4번 유형을 통해서 사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제가 보여드린 배경화입니다. 근데 배경화가 참 좋긴 좋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배경화를 시킬 때는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서 3000% 빠지는 그 일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3000% 너무 빠지다 보면 본래 주제하고 크게 이렇게 벗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약할 때는 큰 제목만 공부합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이거는 충분히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이면 장가지까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단원을 너무 몰라요. 자, 그림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나무가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저 순서라는 게 가장 큰 가지들이죠. 큰 가지들부터 먼저 쫙 정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장가지들을 이렇게 굵은 가지들을 정복해놓고 저렇게 장가지들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맞게 그 배경화를 시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배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경화는 그 수학 공부에서 도대체 이 내용의 큰 백그라운드 있죠? 주변 것들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출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증명을 해보자.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용되었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게 바로 배경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도 말씀을 해드렸죠. 배경화가 그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력이 약할 때는 큰 굵직굵직한 가지부터 먼저 정복하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대칭화, 순성화, 오늘 3부 배경화까지 수학 공부 법칙 3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많이 적용해 보시고 수학 공부 실력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